모발 두께는 모발 이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얇은 모발은 모발 한 올 한 올당 가려지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두꺼운 모발에 비해서 두피를 가려주는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발 두께만으로 시술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많은 요소들 중에 모발 두께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모발 두께가 이식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과 얇은 모발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리고 시술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까지 모발 이식 의사로서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두께는 모발 이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얇은 모발은 모발 한 올 한 올당 가려지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두꺼운 모발에 비해서 두피를 가려주는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발 두께만으로 시술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낭의 건강 상태라든가 두피의 혈류량, 그리고 무엇보다 시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경험과 능력, 이런 것들이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발이 가늘다고 해서 모발 이식이 안 된다,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의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식을 진행한다 하면 충분히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얇은 모발은 굵은 모발에 비해서 가려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식 시 모발 한 올 한 올의 방향과 각도, 적절한 밀도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서 성장 촉진 치료나 두피 건강을 위한 두피 관리,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하시면 주변 모발의 굵기와 밀도도 같이 개선돼서 시각적으로 훨씬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얇다는 이유로 시술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동반되는 그런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발이 얇은 분들이 모발 이식을 계획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채취 시 모낭 손상이 되겠습니다. 얇은 분들은 모낭 자체가 얇고 가늘기 때문에 채취하거나 혹은 이식하는 과정에서 각도가 맞지 않아 꺾이게 되면 모낭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손상은 모발 생착률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시술의 성공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낭을 분리할 때도 신경 써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진 모낭 분리 선생님들께서 모낭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관리하면서 모낭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온 상태에서 멸균 보관하기 때문에 이식 전, 중 모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낭을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발이 얇은 환자분들께 안전하고 좋은 생착률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얇은 모발을 가진 분들이 시술 전에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본인이 스스로 밀도를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발이 얇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빽빽하게 심어야 하지 않나, 어차피 얇으니까 좀 많이 심어야 풍성해질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을 하시곤 하십니다. 모발이 얇다고 해서 그 기준을 잘못 잡게 되면 시술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타인의 사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은 두피 상태라든가 두피 탄력, 모낭 상태,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의 경험이 나랑 똑같다,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발이 얇을 때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적절한 이제 이식 밀도를 정하는 일인데요. 당연히 이제 모발이 얇기 때문에 밀도를 이제 과도하게 높여서 이식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모낭 손상과 두피 부담도 이제 커질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식 밀도는 최대한 촘촘하게가 아니라 적절한 밀도 조절과 세심한 시술 기술,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반드시 이제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자연스럽고 풍성한 밀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 개개인의 이제 상태를 면밀히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적절한 밀도 설정이 성공적인 모발 이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모발이 이제 얇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시술 후에 모발 두께가 얼마나 이제 두꺼워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발 굵기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이제 모발 자체의 굵기는 획기적으로 두꺼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모발이 이제 얇다 하더라도 두피 환경을 좋게 만들고 모낭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모낭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주게 되면 모발의 이제 건강도도 높아지면서 모발이 더욱 탄탄하고 생기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탈모가 있는 부분에 얇은 모발을 이식하게 되면 탈모가 진행됐던 부분의 모발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모발이 이식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없던 부분에도 이식을 하게 되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얇은 모발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오늘은 모발이 이제 얇은 분들의 모발 이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요. 얇은 모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결과가 나쁘다, 시술이 어렵다,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모발과 두피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얇은 모발일수록 누가 어떻게 이제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 얇은 모발로도 이제 가능할까? 정말 얇은데 효과는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막연한 이제 불안감 대신 전문가의 이제 조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발은 얇아도 가능성은 결코 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